단순한 경유지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10년차 스위스 항공사 베테랑 승무원 안나. 수많은 나라를 오가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자존심은 태풍 속 긴급 착륙으로 내린 인천공항에서 단 5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란과 공포가 뒤덮어야 할 비상 상황.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질서정연한 승객들과 폭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습니다. 그날 한 남자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과연 그녀가 목격한 한국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여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분명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태풍 속 불시착에서 시작된 그녀의 놀라운 한국 체류기, 뜻밖의 한국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출발한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평소처럼 승무원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째 비행을 계속하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동아시아 상공에 다다르자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강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검은 벽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태풍 경로에 걸린 항공기는 결국 목적지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긴급 착륙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빗줄기와 번개가 연신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해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착륙까지는 아직 멀었고 기체는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안나. 넌 수백 번도 더 비행해봤잖아. 스스로에게 다독이며 승객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무서운 착륙은 처음이었어요. 6개월 전 난기류를 경험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만큼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드디어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는 안도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낯선 나라에 도착했다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예상치 못한 착륙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질서정연했습니다. 10년간 전 세계공항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승객들이 당황하고 소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한국 승객들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이동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풍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렇게 혼란 속에서도 정리가 잘 되다니.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네요. 저희 승무원들도 긴급 대피 절차에 따라 승객들을 안내했지만 사실 한국 공항 시스템이 워낙 체계적이어서 저희가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배워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빗속에서도 질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택시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승객들도 차례를 지키며 이용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때 제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구조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머물렀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유니폼이 완전히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독일도 프랑스도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스위스에서도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던 저는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있던 나라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발달된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곳이었다니요.
공항 직원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호텔에서 하루 이틀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안정감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예기치 않게 떨어졌는데도 말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함과 체계적인 대응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던 것 같아요. 빗속에서 일하던 그 구조대원이 잠깐 저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 짧은 시선 교환이 제 마음에 묘한 떨림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가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몰랐어요. 비를 맞으며 구조작업을 지휘하던 그 남자는 소방구조대 소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젖은 유니폼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강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이 공항 밖에서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렸어요. 그때 민준이 저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낮게 울리는 한국어였지만 그의 제스처와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민준은 저희를 공항 건물 안쪽에 더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면서도 세심했어요. 다른 승무원 동료들도 모두 챙기면서 누구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항 내부로 들어가면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태풍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마치 거대한 정밀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천장에 매달린 대형 전광판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항공편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도 국제공항이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바닥에 설치된 LED 안내등이었습니다. 승객들의 동선에 따라 자동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스마트 시스템이었어요. 심지어 색깔별로 목적지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처음 봐요. 정말 미래공항 같네요. 제가 감탄하자 민준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스마트공항 기술의 세계 선두주자예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승객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동선을 제공하고 있어요. 로봇들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청소 로봇은 물론이고 승객 안내 로봇까지 있었습니다. 한 로봇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공항 로봇들은 10여 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해요. 그리고 페이셜 인식 기술로 승객의 감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화장실 입구에는 실시간으로 사용 현황을 알려주는 스마트 표시판이 있었고 심지어 공기질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무인 체크인 시스템이었어요. 얼굴 인식만으로 체크인이 완료되고 수화물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예요. 다른 나라 공항들이 모두 벤치마킹하러 와요. 싱가포르 창의공항도 이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괜찮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어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정확한 발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단순한 영어가 아니라 정중하고 세련된 표현이었어요. 유럽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해외 구조 훈련 프로그램에도 몇 차례 참여했습니다. 외국 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제 업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미소였거든요. 서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순수한 친절함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뽑은 캔 커피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음료였습니다. 손으로 캔을 감싸며 따뜻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단순히 커피의 온기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지 않네요. 안전하게 지내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민준이 완벽한 영어로 말하며 명함을 건넸을 때 저는 더욱 놀랐어요. 명함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적혀 있었고 디자인도 세련됐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이런 수준의 명함을 받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한국 구조대는 정말 체계적이네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하다니요. 제가 감탄하자 민준이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외국분들께는 더욱 세심하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가셨으면 하거든요. 다른 승무원 동료들도 민준의 친절함과 유창한 영어 실력에 감동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우리 각자의 국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위스 출신인 저에게는 독일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고 프랑스 출신 동료에게는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 언어를 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여러 언어를 배워요. 글로벌 시대의 필수니까요. 저는 특히 구조 업무상 다양한 국적의 분들을 만나다 보니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교육 수준과 국제적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요.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업무적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한국식 환대였습니다. 민주는 바쁜 구조 업무 중에도 틈틈이 저희 상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계속 신경 써주었어요. 심지어 근처 편의점에서 우산과 간단한 간식까지 사다 주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양하자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당연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더욱 잘 챙겨드려야죠. 이것이 우리의 정의예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진정한 배려와 환대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짧은 만남 동안 저는 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풍이 조금 잦아들자 민준은 다시 밖으로 나가 구조 작업을 계속해야 했어요. 그가 떠나기 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당신은 참 친절하시네요. 민준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짧은 만남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태풍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최소 이틀은 더 머물러야 할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호텔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고 민준은 외국인 승무원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저를 서울 시내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어요. 태풍이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폐가 될 것 같아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차로 이동하면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태풍 중에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상점들도 문을 열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이 정도 악천후면 모든 것이 멈춰 서는데 말이죠. 한국의 인프라가 이렇게 튼튼한 줄 몰랐어요.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하자 민준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재해가 많아서 그런 상황에 대비를 잘 해놓았어요.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 중 하나죠. 지하철만 해도 23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명동 근처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였지만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사장님이 민준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네. 이분은 누구야? 스위스에서 온 승무원 분이세요.
태풍 때문에 한국에 머물게 되셨거든요. 민준이 저를 소개하자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주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환대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설렁탕이 나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국물의 깊은 맛과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함께 나온 깍두기와 김치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맛은 정말 특별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감동하며 말하자 민준이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이에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죠. 이 집은 60년 전통의 맛집이에요. 제 할아버지도 여기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민준은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국밥을 좋아하는지, 김치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한국의 정문화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작은 국밥집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QR코드로 주문까지 할 수 있었어요. 스위스도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맞아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최고예요. 코로나 때도 이런 기술력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죠.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식사 후 잠시 비가 그치자 민준은 저를 청계천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하천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복개된 도로였는데 시민들의 의지로 되살려낸 기적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실행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예상치 못한 착륙이 이렇게 소중한 경험으로 바뀔 줄은 몰랐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의 여파로 서울 일부 지역이 침수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어요. 저는 호텔에 머물라고 했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한국의 구조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헬기 10여 대가 동시에 떠 있고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며 구조대원들이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스위스에서도 이런 규모의 구조 작업은 본 적이 없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 시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세월호 사고 이후 완전히 새로 만든 시스템이래요. 민준이 물에 빠진 할머니를 구조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전율이 일었어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완벽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구조대원들은 미국 네이비실과 맞먹는 훈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류가 제가 서 있던 쪽으로 밀려왔어요. 미끄러운 지면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 민준이 번개처럼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강한 팔에 안긴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민준도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런 위험한 곳까지 오셨어요? 정말 놀랐잖아요. 구조 작업이 끝난 후 민준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오늘 구조 작업에 투입된 장비와 인력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했습니다. 헬기 15대, 구조대원 300명, 그리고 최첨단 드론까지. 이 모든 것이 단 6시간 만에 완벽하게 조직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제 대응 능력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작년 터키 지진 때도 한국 구조대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많은 생존자를 구했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방재센터였어요. 서울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 영화 같았어요. 이 시스템은 구글도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스마트시티 기술이거든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할 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구할 때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당신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그 안정감을요.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까지 함께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요. 태풍이 완전히 잦아든 후 민주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인사동이었어요. 전통거리라고 해서 낡은 모습을 상상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600년 전통과 최신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런 곳은 처음 봐요. 전통 문화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니요. 한국은 전통 보존에 정말 진심이에요. 인사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 보존 지역으로 유네스코에서도 모델 케이스로 삼고 있어요. 500년 전통의 전통차를 마시며 그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스위스 허브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다음으로 간 강남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시아의 맨해튼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강남 부동산 가격은 뉴욕 맨해튼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치안은 훨씬 좋죠. 밤에 여자 혼자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실제로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봤는데 정말 안전했어요. 스위스만큼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에서 본 분수쇼는 환상적이었어요. 반포대교의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 마법 같았습니다. 이 분수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분수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반포 한강공원 전망대에서 본 서울 야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롯데월드타워와 한강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파리, 뉴욕, 도쿄를 봤지만 이만큼 아름다운 야경은 처음이에요. 서울 야경은 이미 세계 3대 야경으로 선정됐어요. 홍콩, 나폴리와 함께요. 한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서울이 유일해요. 동대문의 밤 쇼핑 문화도 놀라웠습니다. 새벽 5시까지 문을 여는 쇼핑몰들과 젊은이들의 세련된 패션 센스가 인상적이었어요. 동대문은 글로벌 패션의 중심지예요. 빠른 패션 트렌드로는 이미 밀라노를 넘어섰어요. 명동에서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전 세계 브랜드들을 제치고 가장 인기가 많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K뷰티는 이제 프랑스 화장품을 위협하고 있어요. 스킨케어 기술은 이미 세계 1위예요. 실제로 몇 가지 제품을 써보니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전 세계 여성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민준이 말했어요. 치맥 문화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 치킨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요. 무엇보다 민준이 그 모든 감동을 더 깊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임시 체류지가 아니라 제 마음이 머물고 싶은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태풍으로 연기되었던 비행 스케줄이 다시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료 승무원들은 서둘러 귀국 준비를 했지만 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나날이 꿈만 같았는데 벌써 끝나야 한다니요. 민준에게 출발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공항까지 배웅 나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출발 전날 밤 민준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산타워였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그리고 당신 같은 멋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안나 씨를 만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산타워의 사랑의 자물쇠를 보며 민준이 말했어요. 전 세계 커플들이 이곳에 와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요. 파리의 퐁네프 다리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출발 당일 민준은 약속대로 인천공항까지 나왔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서 그는 한국의 마지막 자랑거리를 보여주었어요. 인천공항은 13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어요. 서비스, 시설, 효율성 모든 면에서 세계 1위예요. 정말 그랬어요. 체크인부터 출국 심사까지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함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출국장 앞에서 민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빗줄기는 멎었지만 제 눈가에는 새로운 빗방울이 맺혔어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민준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가 제 손에 작은 선물을 쥐어주었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이걸 차고 계시면 한국과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민준이 말했습니다. 안나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민준 씨와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보니 민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과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사흘이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민준이 있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땅을 밟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스위스로 돌아온 후에도 저의 머릿속은 한국에서의 나날로 가득했습니다. 태풍 속 두려움을 안도와 설렘으로 바꿔준 그 특별한 나라와 한 남자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동료들은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 눈이 반짝인다고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과 민준의 따뜻함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취리 공항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과 비교하게 되었고 한국 승객들을 만날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의 질서의식과 예의 바른 모습에서 민준을 보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배경이 제가 민준과 함께 걸었던 그 거리들이었거든요. 한강, 남산타워, 명동까지 모든 장소가 소중한 추억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초과정을 들으며 민준이 했던 말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언젠가 민준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인생관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까지요. 민준과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화는 어려웠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어요. 그가 보내주는 서울의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한국에서 국제구조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구조기술이 이제 전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배우러 오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민준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지도 말이에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항공사의 한국 노선 전담 승무원으로 지원서를 냈어요. 운 좋게 합격했고 정기적으로 한국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한국행 비행 중에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항공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저는 차분하게 안전 안내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배운 침착함과 체계적인 대응법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승무원님 정말 프로페셔널하시네요. 덕분에 안심이 돼요. 한 승객의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승무원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민준이 보여준 전문성과 배려심이 제게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관제탑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항공기의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비행기는 1시간 동안 상공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천공항의 대응이 완벽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모든 비상 체계가 가동되었고 구조팀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어요. 상공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장이 기내 방송으로 설명했어요. 승객 여러분,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 작업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항공 안전 기술은 이미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문제의 항공기가 무사히 착륙하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거든요. 드디어 착륙 허가가 나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준이 동료 구조대원들과 함께 마중 나와 있었는데 손에는 한국 전통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나 씨. 이제 정말 한국 가족이 되셨네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환영해 주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민준이 저의 이야기를 공항 관계자들에게 들려줬고 모두가 감동받아서 특별한 환영식을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사랑에 빠진 스위스 승무원의 이야기가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꼈거든요. 첫 번째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이는 순간 저는 속삭였습니다. 민준, 곧 다시 만나러 갈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를 다시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정말 다시 왔네요. 민준의 환한 미소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새로운 꿈과 사랑을 선물해 주었고 이제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태풍 착륙에서 시작된 저의 한국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민준과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